보통 이런 거 할 때 밑에도 따로 작업하세요? 하긴 하는데 네. 시간이 좀 들려나? 애들 밑에 하는 거 찍을까? 하긴 했거든요. 밑에뿐만 아니라 예고 같은 경우는 여기도 다듬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많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미관상 오돌토돌 엄청 하잖아요. 그런 건 갈아내나요? 네, 보통? 사포로 갈죠. 그럼 갈아내고 그러면 이게 막 갈다가 네. 어쨌든 얘도 그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갈아낼 수 있는 끝이. 그러면 이걸 다 가는 건가요? 아예 통째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구두에 따라서인데 알드는 좀 조잡하게 해도 티가 잘 안 나요? 티가 잘 안 난다면 그게 무드가 묻히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린이나 존록 같이 좀 약간 좀 팬시한 슈즈는 그런 애들은 이제 좀 정교하게 하거든요. 이런 애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오돌토돌한 거 정리하는 정도?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저도. 안 가는 게 제일.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상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정리하는 정도죠. 근데 알드는 좀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 단차조차 안 맞춰가지고 나 보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 쓸 땐 괜찮은데 쓰다 보면 결국 이 뭐냐, 이 안 맞는 부분 여기만 봐도 이렇게 봐도 이 색이 안 맞잖아요. 이 감성이. 이런 게 너무 좀 하면서 또 잘 맞는 애들은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체차가 있는 거네. 개체차가 좀 심해. 그러니까 일관되게 전부 다 이렇다 이러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건 잘 돼 있고 어떤 건 작업자 기본이에요. 이게. 소개할 구두는 알든 9901입니다. 무결림 신발. 이거 무결림 웨딩 슈즈였던 신발이고, 알든 하면은 제일 아이코닉한 제품이고 제일 인기 많은 제품이고 저한테 가장 많은 의뢰가 오는 제품 990과 9901입니다. 베리 라스트고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든에서 가장 발볼이 넓은 라스트고 그냥 깔끔한 아무런 장식이 없는 플레인토이기 때문에 그 범용성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신발입니다. 수트에도 입을 수 있고 캐주얼에도 입을 수 있고. 약간 아메카지 하면은 떠오르는 신발 아닐까요? 아메카지 하면 떠오르는 신발이 되어버렸죠. 원래 아니었지만. 할 말은 많지만. 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진짜 많이 맡기시는 것 같아요. 구두 사면은 일단은 이거부터 사야지라는 좀 인식이 강하죠. 국내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일본이 한때 거의 모든 편지샵에 가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이걸 신고 있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아닌데. 약간 그 빔즈 사진 직원 룩, 네. 그 스태프 룩에 뭔가 되게 저것도 그 퍼티그 팬츠와 네이비 블레이저와 더불어 약간 되게 아이코닉한 신발이잖아요. 그쵸. 투박한 느낌 자체가 미국에밖에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안 갖고 있어요. 솔직히 990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근데 뭐 스타일은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 신발을 조금 이제 구두를 사게 되거나 예. 사보게 되면 네. 포도반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 딱 생각나는 약간 990 하면 코도반, 그 느낌도 강해서 좀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코도반만의 좀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코도반만의 매력 하면 역시 광택과 주름. 코도반밖에 낼 수 없는 오묘한 광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코도반은 공정 자체가 이제 코팅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코팅 가죽은 아닌데 기모를 눌러가지고 만드는 가죽이니까 매끈한 그 가죽에 광이 있습니다. 말탈 브러쉬, 먼지를 일단 저는 400번 사포를 쓰는데 200번 써도 되고 200번 사포를 하나 가져올까 생각하고 있어요. 400번 너무 좀 잘 안 갈리는 것 같아요. 사포 들고 이거는 근데 뭐 취향이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약간 좀 다듬어주는. 네, 그냥 개인이 하셔도 되는 부분인 거죠? 예, 맞아요. 그 엣지 잉크라고 하는데 이쪽 엣지에 잉크를 발라주는 건데 이런 걸로 해도 되고, 없으시면 슈크림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많이 갈면은 이 겉에 도포돼 있는 색깔이 이것도 지금 많이 까져가지고 안에 허옇게 색깔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까여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색깔 보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많이 보이면은 이제 크림 가지고는 이제 착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커버가 안 되는 예. 영역이에요. 예. 아예 색깔을 칠해줘야 되는 그쵸. 영역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저 잉크를 써가지고
색깔이 입혀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알드는 그렇게 막 깔끔하게 다듬을 필요는 없어가지고 약간 거칠게 해도 이 알든의 제일 큰 장점인데 거침이 디자인이 되는 신기한 밑 준비가 끝나가지고 클렌징 작업을 들어갈 건데 코도바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도 되게 많이 오고 제 의뢰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따로 활동하고 있는 케어 카페에서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물론 이제 닦는 게 다 중요한데 코도바는 제일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클렌징 작업.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클리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크림 바르고 광택감에 왁스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왁스로 먼저 전체적인 오염을 제거를 한다기보다는 표면에 크림이랑 왁스를 좀 녹여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구두 크림과 비슷한 컬러의 왁스를 사용합니다. 이거 좀 신박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긴 한데 원래 기존 거를 녹이고 예. 그다음 클리너를 맞아요. 사용하시는 거죠. 예, 이 메리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표면에 있는 오래된 크림이랑 녹이면서 왁스도 결국은 이제 이 잘 안착을 되기 원래 기본적으로 광을 낼 때 베이스가 잘 안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왁스도 유기용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모든 슈크림과 왁스와 클리너는 다 이 유기용제가 무조건 들어가요. 이 유기용제가 함량이 좀 높은 왁스를 써요. 제가 사피르 느와르 저희도 판매하고 있는 왁스인데 이 왁스 시리즈가 유기용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잘 이제 오염도 잘 닦아내요. 얘가 의류 세탁으로 따지면은 드라이 클리닝 같은 거죠. 기름을 기름으로 지우는 약간. 기름을 기름으로 지우는. 예. 이걸 해놓으면은 또 동일한 컬러로 하는 이유가 색 빠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구두의 컬러를 최대한 지키면서 이 코도바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성 클리너를 쓰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물에 약한 가죽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코도바는 물에 약하다 하지만 왜 약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약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코도바는 왜 물에 안 좋냐? 라고 하면은 코도바는 원래 이제 기모 가죽이다 보니까 물이 닿으면은 물이 맞으면서 눌러놨던 털들이 쓰는 거예요. 눌러나면서 일단 털이 쓰니까 수성 클리너를 쓰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찝찝하니까 씁니다. 이거는 사실 샤이너들의 이제 취향이기도 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왁스 코팅을 한 다음에 진짜 소량으로 표면을 이제 표면 녹여놨잖아요. 크림을 그 녹여놓은 거를 이제 클리너로 이제 닦아내는 느낌. 횟수는 뭐 사실 구두 상태에 따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3회를 한 세트로 처음 했을 때 이쪽 했고 두 번째 했을 때 여기 했거든요. 세 번째 어디를 할까요 제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루틴화를 제가 시켜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때 이제 상태를 체크하면서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골고루 이 클렌징이 이제 잘 됐냐 안 됐냐를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보면서 이제 크림이나 왁스가 많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표면을 보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광택이 좀 매트해진 느낌? 맞아요. 네, 이게 이제 하기 전이잖아요. 이게 이제 클리너 한 거고 잠시만. 살짝 반짝반짝하는 예, 그쵸. 느낌이 있네요.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거는 클렌징을 할 때 말털 브러쉬로 브러싱을 하잖아요. 네. 브러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공이 넓어지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크림이나 이렇게 왁스가 올라오면서 마찰 열과 이렇게 되면서 광이 나요. 원래 브러싱만 해도 원래 원리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그 안에 있는 크림도 올라오고 모공도 넓어지면서 그때 클리너를 해야 이제 클렌징 효과가 올라간다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 먼지가 굳이 없어도 말털 브러쉬를 한번 하고 하는 게 좋은 게 그런 것 때문에. 물론 그것도 어차피 지우는데 굳이 뭐 말털 브러쉬 왜 해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지우는 건데 말이면서 먼지를 같이 닦아내면 되잖아 이런 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의 그 부분도 취향이 있는. 그렇죠. 그리고 검은 구두 닦을 때 진짜 좋은 게 검은 구두는 막 특별히 어렵게 막 색빠짐이나 이런 것도 막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또 어차피 미드솔도 검은색인 경우가 많거든요. 과감하게 이걸로 닦아내주면서 2단계에서 그냥 보색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코바크 그 엣지 크림 안 써도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보색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천 문의 되게 많이 주시는데 이거 오염 닦는 거에 관해서는 저겁니다. 그냥 일반 면티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면 폴리도 상관없고 근데 면백이 좋긴 합니다. 티셔츠 원단 그냥 세봉님이 구해다 주시는 거
제가 물론 요구는 했지만 이런 느낌의 촉감에 막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취향이니까 이것도 좀 팁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클리너나 좀 새로운 제품 시험할 때는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이쪽부터 시험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괜찮나 이렇게. 안쪽. 잘 안 보이니까 이쪽은 망쳐도 나중에 신었을 때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신우님이 해주시는 메인터넌스 작업은 여기서 이제 크림 바르고 바르는 것까지인 거죠? 그렇죠. 제 메뉴표에 보면 이제 풀이랑 노멀이 있는데 노멀은 이제 말 그대로 어퍼만 하는 거고 이제 풀이 들어가면 이제 라이닝이랑 아웃솔까지. 물론 이거는 이제 홍창일 경우에만. 아웃솔 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이제 상태에 따라서인데 많이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클렌징 한번 하고 클리너를 이렇게 그냥 클리너로 한번 쭉 닦아냅니다. 바깥쪽 아웃솔도 작업을 해주면 좋죠. 좋죠. 많이 나중이니까. 좋죠. 결국은 어쨌든 그런 역할이 있어요. 마모도 늦춰주고 착화감도 올려주고. 많이 미끄러워지거나 하진 않나요? 처음에는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바둑 작업을 하는 거니까. 미끄러짐이 처음에 있을 수 있는데 잘 이제 발에 익을 수 있게 도와주니까 오히려 이제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이제 미끄러짐을 예방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잘 신으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공감하실 건데 저는 사실 진짜 미끄러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비나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면.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아웃솔 크림. 이것도 판매하고 있는데 투페이스 로션의 이제 레더솔 크림인데 그냥 브러쉬 전체에 잘 골고루 도포를 그냥 넉넉하게 넉넉하게 하신 다음에 이 요령이 좀 있는데 한쪽에 묻히고 하면은 그 뭉쳐요. 그래서 처음 뭉칠 때 여러 군데 이렇게 찍어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천에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넌트 브러쉬 그러니까 약솔 브러쉬를 좀 추천드리긴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크림 도포는 다 손으로 하는데 이 약솔 브러쉬는 이 아웃솔 도포용으로 바른 다음이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 작업은 이 하이샤인 크로스 좀 남은 거에다가 이거는 보통 이제 코도반 원래 이제 무드지라는 봉인데 이거를 감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밀어서.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은 크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면서 검게 올라오잖아요. 네. 이거 크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기용제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부착돼 있던 쓸데없는 오염 같은 것도 이렇게 닦아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드질을 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부드러워지면서 매끈매끈해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작업은. 이건 근데 사실 꼭 페이션 크로스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런 면천 그냥 쓰셔도 되는데 마무리로 이제 한번 연마. 경우에 따라서 막 돌 같은 거 박히는 건 다 파내고 합니다. 이게 아웃솔 케어. 이게 이제 풀 케어, 풀 샤인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아웃솔인 경우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제 한 번씩 해줬으면 좋습니다. 코도반 하면은 빠지지 않는. 저는 이제 슬링킨본 사슴뼈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이긴 한데 무드질이죠. 근데 원래는 보통은 이제 많이들 보신 영상에서는 크림을 바른 다음에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클렌징 하고 나서 한번 합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수성 클리너를 쓰기 때문에 수성 클리너를 쓰면 왁스로 처음에 코팅을 해도 기모가 어쩔 수 없이 서요. 그래서 그 기모를 한번 이게 기모를 눌러주는 작업인 그렇죠. 주름을 피는 작업이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근데 아예 오답은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꼭 알아주셨어야 합니다. 모든 가죽 제품은 한 번 주름이 들어가면은 절대 다시 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주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예쁘게 에이징 시켜 나가느냐가 만들어 나가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가죽 구두를 관리를 하는 거지. 이거 제가 열심히 펴도 어차피 신으면 바로.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을 일단 잘해주는 거랑 결국 이 작업이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 진짜 매끈하게 주름이 잡혀요. 매끈하게 주름이 잡혔을 때 그 느낌이 되게 멋있기 때문에 코도반이 사랑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주름이 더 멋지고 그거는 뭐 취향의 문제지만 근데 코도반을 적어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진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구매하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름은 이제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물론 막 신어서 생기는 거긴 하지만은 막 신으면서 뭐 적당한 케어
배 같은 거 대가지고 예. 일부러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것도 네. 하잖아요. 예. 일단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존중. 일정한 주름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생각하는 주름이 그런 딱 그 규칙적인 주름.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심지어 그거는 코도반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가죽 구두를 할 때 그거를 이제 다 하는데 그거를 사실 제 서양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사실 그런 문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명칭도 있어요. 메뉴도 있어요. 시와 이레라고 해서 시와가 주름이고 이레가 넣는다는 얘기서 시와 이레라는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슈샤이너 샵에도 먼저 프리멘테넌스를 하죠. 프리멘테넌스 신기 전에 가지고 최대한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어가지고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님 이제 피팅 해놓고 이제 구부려 주세요. 말이면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주름을 만드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멋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거를 하면 되는데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그렇게 규격에 맞춰서 똑같은 주름을 할 거면은 뭐하러 약간 이런 건 있죠. 약간 가죽이라는 것 자체가 예. 자기 몸에 맞아지는 게 매력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멋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거는 이제 존중은 하죠.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거죠. 일단은 이런 제품은 나만의 유일무이한 뭔가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지 않나. 내가 생각했던 이런 주름이 안 잡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얘기하면 그건 고객님밖에 만들 수 없는 주름 아닌가요?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같은 라스트, 같은 신발이어도 제가 그때 어떻게 걷느냐, 그러니까 로퍼냐, 같은 라스트 로퍼냐, 이제 끈 있는 신발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코도반을 이제 두 켤레 갖고 있지만 주름이 완전 다르게 잡히니까. 심지어 좌우차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구두가 주는 매력이 처음 시작할 때는 동일한 모델로 시작을 하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신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기성 구두의 매력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코도반 크림 이제 크레무 거를 쓸 건데 여기 보면 코도반이라 써져 있습니다. 코도반. 이 정책성 사피르 느와르는 이제 온라인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고 코도반에는 꼭 코도반 크림을 써야 되나요? 라는 문의도 진짜 제가 많이 받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하나 우리나라의 그런 이 슈케어 시장에 좀 불만이긴 한데 왜 그러면 코도반에 코도반 크림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죠. 네. 문제는 저도 이거를 취미로 시작하면서 심지어 돈을 받는 서비스를 전개했을 때도 왜 근데 코도반 크림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몰랐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정보도 일본에서 얻게 된 정보인데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면 되니까 뭐냐면은 코도반은 다른 가죽과 다르게 유분이 엄청 많아요. 자질구레한 설명은 절삭을 할게요. 근데 유분이 많은데 이 유분이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나 혼자 산다에서 천전면 씨가 막 그 사슴뼈를 해야 되는 게 막 콜라겐을 넣어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콜라겐이 핵심 포인트인데 다른 구두 크림과 코도반 크림의 결정적인 차이, 이거 사피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결정적인 차이는 콜라겐의 유무예요. 콜라겐을 어디서 얘네는 넣냐면은 얘네는 소 무릎 연골로 넣어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설명을 절삭을 하고 그냥 코도반에는 코도반 크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안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4번 케어를 한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코도반 크림을 써주는 게 좋다. 근데 금액적인 거를 생각했을 때 그냥 코도반 크림 하나 사셔서 코도반은 그냥 코도반 크림 쓰시는 게 어떠한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바르잖아요. 네. 일반 카프는 이렇게까지 제가 힘을 줘서 안 닦거든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거 썼을 때 클리너 했을 때 무드질을 한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크림 바르고 무드질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태에 따라서는 심각하지 않다 하면은 왜 생략을 하냐면은 저는 이제 이걸로 무드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마찰열 체온과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깊숙하게 크림이 도포되게.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될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의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어쨌든 제가 이게 경력이 보통 이제 취미를 하시는 분들보다 아무래도 많은 켤레 수도 닦고 많은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이제 노하우 연구를 통해서 한 거여가지고 지금 제가 현재까지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제 브러싱 들어가는데 브러싱도 논란이 좀 많죠. 코도반 같은 경우는 데지터는 절대 쓰면 안 된다. 뭐 기모가 다시 쓰니까. 근데 저는 데지터 씁니다. 다시 누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디지털을 안 쓰고도 해봤는데 저는 찝찝해요. 결국 디지털만큼 크림을 넣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빳빳하다 보니까 그래서 크림을 좀 넣어야 되는 대신에 그러니까 토크를 주는 것보다는 RPM을 높이는 좀 하는 속도를 올려가지고 빠르게 착착착착 이러면은 브러쉬 자국이 날 수밖에. 이거 절대 집에서 하실 때 브러쉬 자국 나는 왜 나지 하시는데 브러쉬 자국 나는 건 정상입니다. 저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절대. 코도바는 진짜 심하다. 코팅 가죽이라서. 카프는 거의 안 보여요 사실. 코도바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섬세하신 분들이 좀 정교한 거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한테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그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카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의 왕은 무조건 카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말털 브러쉬. 이건 좀 세게 해도 돼요. 그리고 바람의 검신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바람의 검신 청상용섬 나오잖아요. 2단 가마이라고 해서 2단 발도술. 그 시시오전에서 갑자기 막 시시오가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히코세이주르가 이제 비천어금니에 발도술은 빈틈이 없는 2단 가마에 스키오 쇼진 2단 가마에 신우님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좀 담아야 돼요. 아 그래요? 약간 그 다음에 저는 2단 가마에 넘어서 3단 가마에 이거 삼중극점 스케시미어 브러쉬로 이것도 저희 이건 판매합니다. 이거 좀 비싸긴 한데 18만 원. 놀랍게도 하나 팔렸습니다. 이거 확실히 구두를 하나 두 개 막 이렇게 세네 개씩 점점 모으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아이템에도 점점 더 눈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가장 저는 솔직히 말털 디지털은 잘 모르겠으나 캐시미어 브러쉬만큼 가격에 따른 그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브러쉬 못 봤거든요. 진짜 돈값 하는 브러쉬긴 해요. 이것만큼은 제가 항상 템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까 있었던 브러쉬 자국도 많이 없어지고 이것만 해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슈케어 아직 끝나진 않은데 슈케어의 브러싱 끝났거든요. 이것만 해도 광택이 이만큼 올라오니. 근데 여기서 브러싱을 하고도 이제 들어가지 못한 크림 닦아내주는, 연마해주는. 보통 막 2회에서 3회라고 말하는데 제가 카프도 그렇고 코도바도 그렇고 브러싱을 나눠서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최대한 크림이 이제 구두에 들어가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보통 왜 2회, 3회 얘기하냐면은 어떤 디지털 브러쉬만 딱 했을 때 딱 하면은 안 미끄러진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제 닦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하는 이 방법대로 브러싱을 집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은 처음부터 부드러울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솔직히 한 번만 해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많이 이걸 많이 하면 기껏 발라놓은 크림 이거 무한으로 닦이거든요. 왜 무한으로 닦이면 결국 이제 이것도 비비면서 마찰열 때문에 묻어있던 안에 있던 크림이 계속 올라와요. 무한으로 닦아내면 기껏 힘들게 브러싱하고 했던 거 다 닦아내는 거니까 먹먹했던 광택감이 조금 뚜렷해지는 정도까지 딱 닦아내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슈케어. 이제 여기서부터 광택 작업에 들어갈 건데 사용할 건 이제 사피르 느와르 왁스. 이건 저희도 판매하고 있는. 지금부터는 하이샤인 네, 하이샤인 작업인 거죠? 사용할 거는 왁스를 사용할 겁니다.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악센트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무언 블랙 구두인데 블랙을 베이스로 해서 좀 그레이를 살짝 섞어볼까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블랙만 쓰는데 그것도 약간 슈샤이너로서의 그냥 개인적인 차인 거예요? 뭐 그레이를 섞어 쓰시는 거? 그쵸. 이거는 뭐 사실 슈샤이너의 그냥 그때그때 기분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고객님이 이제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해주세요 했을 때 이제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미드솔 부분도 홍창인 경우는 이렇게 같이 왁스를 도포를 해주면 좋습니다. 같이 광을 내면은 밸런스가 좋아요. 그리고 카프랑 가장 큰 차이는 코도바는 왁스를 전체 다 도포를 해도 됩니다. 해도 된다기보다는 상성이 좋아요. 왁스랑의 상성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카프는 사실 광 냈을 때 제일 멋진 신발은 카프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카프를 의뢰해 주시는 고객님들한테 꼭 억지로 막 무조건 광 내세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코도반 고객님에 한해서는 웬만하면은 샤인 하시는 게 좋다는 식으로 안내를 드리긴 해요. 코도반을 우리가 왜 사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사실 뭐 그것도 이것도 취향이라고 뭐 인정하면 그만이긴데 그래도 광 때문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케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코도반의 광택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은 왁스가 더해졌을 때 이 상승 효과가 코도반이 좀 제일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코도반이 물에 약하다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죠.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모든 케어 용품 특히 크림에도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크림 안 쓸 겁니까? 물이 안 좋다는 게라기보다는 사실 솔직히 근본적으로 물이 괜찮은 가죽이 있나요? 하지만은 가죽을 가공할 땐 무조건 물이 들어갑니다. 얘도 물로 다 딱 씻어내고 뭐 하고 해서 가공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그 물이라는 게 빗물이라든지 남성분들은 좀 더럽지만 이제 아무튼 화장실 보다가 튄다든지 그런 물은 당연히 안 좋겠죠. 지금도 물 쓰는데 코도바는 이런 식으로 전체 한번 베이스 한 다음에 말털 브러쉬와 물을 이용해서 브러싱을 해서 한번 왁스를 안착시켜주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되게 왜 물을 쓰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과 기름의 원리 얘 기본적으로 왁스 기름 베이스이기 때문에 밀어주는 그 성질도 있지만은 지금 보면 왁스가 이렇게 허옇게 앉아 있잖아요. 허옇잖아요 왁스가. 맞아요. 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왜 왁스가 허해지면 온도가 높아서 그렇거든요. 손에 열로 녹아가지고 물은 표면에 있는 왁스의 온도를 낮춰줘가지고 굳혀주는 역할을. 물광의 원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팍 묻혀가지고 팍 비빈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로 팍 떴잖아요. 그 브러쉬가 열로 베이스를 까는 작업이고 천에다 물을 묻혀서 다시 왁스 바르는 그 작업이 왁스를 굳혀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광의 원리도 비슷해서 불광 녹이는 거니까 왁스를 녹여가지고 안착을 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착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도 군대에서 불광은 금방 광은 나지만 막 금방 갈라지고 그죠. 가죽이 상해버리니 물광은 오래 간다는 게 단순히 위에 막을 코팅한 것과 가죽에 안착을 시켜서 하는 광과는 좀 원리가 다르죠. 은근히 주름 부분에도 왁스를 도포를 해주면은 광이 났을 때 좀 맛이 납니다. 아까 그 브러싱한 작업을 한 번만 하고 바로 베이스 작업을 들어가도 되는데 기호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더 브러싱으로 안착 작업 한 번 더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라데이션도 광을 낼 곳을 좀 더 왁스를 많이 바른다든지 이보다 훨씬 편하게 닦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닦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도반이 요금도 비싸고 오래 걸립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냉정하게 돈으로 그러니까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을 해도 그만큼 빨리 갚은 닦으니까. 근데 뭔가 이제 국내 시장 특성상 제가 우선 코도반에 특화돼 있는 약간 그런 사람처럼 이제 많이 알려져서 그런데 사실 저는 시작도 카프였고 처음에 연수도 카프로밖에 안 했었기 때문에 코도반을 구매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막상 오픈을 해서 보니까 다들 코도반만 엄청 맡기시고 카프는 뭐 내가 집에 살 수 있으니까 안 맡기신다라는 고객분들이 많은데 사실 카프가 나중에 카프 편 한번 따로 찍어야 돼요. 카프가 굉장히 제일 심플한 게 가장 어렵다고 메인이 되는 구두다 보니까 그 요소에 코도분만큼 저만의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카프도 대회도 전부 카프로 하고 저도 최대한 이제 간소화 해가지고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많잖아요. 막 딜리키트 크림, 리노베이터 크림 뭐 그런 제품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그런 정보가 너무 다양해지고 제품이 많아지니까 어렵지를 않은 걸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좀 간혹가다 있어요. 왜냐면은 슈크림에 기본적으로 다 포함된 성분인데 이제 그레이 그리고 이 브러싱 베이스를 쌓는 거에 하이샤인 초보자분들한테는 되게 꿀팁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베이스 진짜 금방 쌓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낌이라는 게 이 감각을 이제 바로 딱 이해를 하느냐가 포인트인데 쌓인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살짝 뻑뻑하면서 한 번 더 이제 라스트입니다. 이게 사실 코도바는 여기서 끝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미 광이 올라올 대로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데님이나 치노 팬츠에 많이 매칭을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천으로 그냥 다듬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거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겠다는 건 진짜 솔직한 바람입니다. 하고 마무리를 이제 캐시미어 브러쉬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레이어링 베이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뻑뻑하지만 성에가 끼면서 뭔가 근데 대모래 뭔가 광이 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빛의 줄기 같은 거 보이죠? 이게 조금씩 연마를 하면 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베이스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힘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약하게 하면 베이스가 안 쌓이고, 너무 세게 하면 그동안 힘겹게 쌓은 베이스가 다 날아가는 대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수도 없이 겪었던 시행착오입니다. 약간 감각의 영역인 거. 그렇죠.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힘보다도 중요한 건 RPM인 것 같아요. 토크보다 중요한 게.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건 베이스를 바르실 때 부위를 나눠서 하시면 좋아요. 1번 앞부터 여기 중간까지, 2번 사이드 하면서 위로 올림, 2번 3번 반대쪽 사이드 위로 올리고, 4번 이 중간 부분, 5번 이 중간 부분. 요거 이렇게 한 세트를 한 3회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쌓입니다. 꼭 굳이 이 루틴을 지키진 않는데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 루틴 지키시면은 강내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베이스 작업 끝나가지고 이제 천으로 마무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아 참고로 요 크로스는 사피르 재팬, 그러니까 일본 라이센스에서 만든 하이샤인 전용 크로스입니다. 아까 잠깐 못 찍었는데 이것도 살짝 섞었거든요. 이 미로그로스. 미로그로스는 이제 몬탄 왁스라고 해서 화학 왁스가 주 성분인데 약간 굳히기용으로, 이 사피르 이 느와르 왁스가 되게 묽어요. 천연 왁스고. 그래서 천연 왁스로 베이스를 한 거를 한번 코팅해 준다는 의미로. 그래서 처음 스타트도 이걸로 할 겁니다. 중지만 묻혀가지고 베이스만 처음에 먼저. 이것도 꼭 정답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베이스 한 곳만 지금. 요런. 예, 맞아. 베이스 한 곳만 지금 다듬었어요. 했으면은, 그리고 이것도 감각적인 얘기지만 카프보다 코드만이 물을 조금 덜 사용합니다. 이거는 사실 과학적 근거도 뭐도 없고 그냥 저의 감각입니다. 슈샤인은 기본적으로 샤이너의 감각에 의존을 많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품의 이제 공부는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그 제품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본인이 이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어가지고. 경우는 검지중지 다 왁스 붙여가지고 코도반이니까 좀 전체 바르면서 가이드 쪽은 좀 더 강하게라는 베이스를 좀 더 쌓는 느낌으로 돌려가면서가 포인트입니다. 돌려가면서 이제 베이스를 쌓고 그걸 이제 일직선으로 퍼트려 주는 거. 그레이 블랙 구드에다 하게 되면은 약간 살짝 네이비비가 살짝 돌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좋은 밸런스, 약간 먹먹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레이 색깔 특성상 약간 푸르 맞아요. 빛이 살짝 도는 예, 검은색 맞아요. 같은 느낌. 거기에 저는 되게 섹시해서 좋더라고요. 또 우리 무겔님이 섹시함이 좀 잘 어울리는 코도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섬세함보다는 와일드하면서 가감하게 작업을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구두의 이제 그런 실루엣에도 따르겠지만은 특히 이런 구건튼 모델은 좀 화끈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작업 먼저 말털 브러쉬를 사용해서 경계면을 조금 전도해 줄게요.
코드반이 아무리 왁스랑 상성이 좋다 해도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왁스 깨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로 한번 베이스를 세게 안 한 곳은 한번 브러싱을 해서 퍼트려주면 좋습니다. 저는 사용처 브러쉬 2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이제 곳에서 만든 건데 얘는 이제 크림 도포용을 쓰고 얘는 이제 마무리용으로 왁스를 좀 덜 묻혀가지고 좀 더 피니싱에 적합하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이 마무리 피니싱 브러싱의 의미는 이제 표면에 있는 왁스 광택을 구두 전체 퍼뜨려 주는 것과 이제 베이스를 한 곳과 안 한 곳의 경계면을 좀 지워서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날 수 있도록.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진짜 마지막 진짜 소량의 물 뭐 한 방울 한 방울 정도 좀 세게 브러싱 하면서 한 번 더 왁스의 온도, 표면 온도를 낮춰주면서 브러싱 자국도 지우면서 최종 점검을 겸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도 감입니다. 내가 요쯤에서 끝내면 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좀 세게 하고 물이 마른 것 같으면 힘을 빼면서 서서히 조절하면 돼요. 이러면 완성. 끝만 꽂으면은 네, 끈 결속 다 끝났고요. 근데 아까 제 작업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요 홀 부분 주변에도 왁스랑 크림을 도포했기 때문에 끈을 넣으면은 이렇게 하얗게 조금씩 잘 보이지 안 보이실라나? 허옇게 올라와요. 아, 네네네. 네, 이런 거는 잠시만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딥하게 한번 찍을게요. 네, 이런 건 이제 카메라에 담길 거. 사실 이 비싼 캐시미어 브러쉬가 있으시면 제일 좋은데 이게 없으셔도 말털 브러쉬로라도 한번 브러싱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잠시만요. 초점 거리가 맞아 지금. 살짝씩. 예 살짝씩 그게 티 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사실 모르는 부분 살짝 기울여 주시면. 이렇게 예 자 보실까요? 네. 예 하고 저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이드 안쪽부터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안쪽 아치 부분까지 가지고 최대한 구두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의 샤이니 특징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하셨던 이 방법을 뭐 따라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은 지금 현재까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코도반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브러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코도반이 가진 이점, 왁스랑의 궁합이 좋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가감하게 하면서 브러싱 후 이제 레이어링 확실하게 광을 내줄 부분 광을 내주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